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네 과일 야채 비타민C를 파는 남자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20살 청년이 과일 야채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진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었던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뜨겁게 사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도망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당구 선수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막막하더군요. 집에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 주변 분들,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많지 않았어요, 성공하신 분들이.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제 아는 지인분 중에 야채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한 재력가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5시에 나가시고 늦게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장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장사는 너가 땀을 흘린 만큼 그 결과를 주게 되어 있다. 그 말 하나 믿고 저 야채 장사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갔고요. 11시에 집에 왔습니다. 쉬는 날도 밭에 나가서 작업했습니다. 제 개인 시간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 시간 못 견뎠으면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장사꾼 김건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야채 장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과일 가게 직원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를 보니까 온몸이 막 흑투성이고 손에는 막 흙이 끼고 막 장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옷도 깨끗하고 너무 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과일 장사 해야겠다. 야채 장사 때려쳐야겠다. 굉장히 단순하죠. 처음에는 돈 많이 벌려고 야채 장사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편해 보여서 과일 장사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장사를 배우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야채보다 과일은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로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앞에서 남고 뒤에서 까진다 그러죠. 과일 장사 대표적인 예가 그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와 큰형은 산미시장 오빠네 가게 1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이 1톤차 하루에 3대 팔았습니다. 하루에 배달 80군데 100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다 주소를 적어가지고 오시면은 따로 주소를 얘기 안 하더라도 제가 배달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탄력받아가지고 광명점 2호점, 광명 3호점까지 연달아서 굉장히 잘 나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일적인 얘기는 가족적인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고 쳐서 결혼했다 그랬죠. 근데 그 뱃속에 있던 아기가 6개월 때 유산을 하게 됩니다. 심장병이 있었어요. 뱃속에서. 태어나서 큰 수술 2번을 하더라도 살 가능성이 50% 미만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저희한테 유산을 권유하셨고 부모님과 상담한 끝에 저희는 유산을 결심하게 됩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1년 정도 제 와이프와 저는 몸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제 와이프도 술은 하지만 담배 안 핍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없습니다. 가족이 누가 심장병이 있거나 아프신 분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것만 먹였고요. 좋은 데만 데려갔고 좋은 것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와이프 다리가 너무 많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정강이 뼈를 물어보니까 정강이 뼈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임신 중도회가 싶어갖고 인천에 한 여성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와이프 몸은 건강하다고 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가 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검사도 굉장히 잘 받았는데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청청병 같은 소리 듣게 됩니다. 예정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심장 대혈관 전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심장에는 대동맥과 폐동맥이 있는데 이게 11자가 되어 있는 X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뱃속에서는 엄마의 그 태반으로 숨을 쉬게 되지만 태어나면 숨을 못 쉴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멍도 15개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구로 삽입하지 않으면 바로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병원 한 모퉁이에서 30분 동안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와이프 앞에서 울지 못했고요. 그렇게 울다가 보니 정신을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대 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소아심장 제일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갖고 찾아갔죠. 근데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예. 병이 너무 크니까 심장병이 복합적으로 4가지가 왔습니다. 병이 너무 크니까 저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알다 보니까 삼성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삼성병원에서는 소아심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애를 갖고 장사하는 것 같았지만 저희한테 이 아이를 학회에 보고하겠다. 저한테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사인하기 싫은데 사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회에 보고가 되면 이 아이는 저희가 무조건 살려주겠다 하더라고요. 그 말 하나 듣고 저 사인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4kg에 태어났습니다. 4kg. 엄청나죠? 네, 4kg.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원래 뱃속에서 아픈 아이들은 몸무게가 많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아는 살려고 4kg나 몸을 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일 전에 신생아들을 수술하기 전에는 1kg, 1kg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게 몸무게가 늘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수술하게 되면. 그래서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13시간 반이라는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13시간 반. 그날 처음으로 얘가 웃더라고요. 수술에 들어가는 새벽 6시 반에. 그날 전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살아서 돌아오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13시간 반이라는 수술을 거치고 나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엔 또 가게에서 또 일이 터집니다. 가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미시장 그 1호점 본점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굉장히 잘 됐고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보증금을 올려주겠다. 월세를 올려주겠다. 제 말 듣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부동산 업자가 껴가지고 저희를 그 재계약을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기듯이 3일 만에 가게를 빼게 됩니다. 3일 만에. 그래서 3일 만에 가게를 빼서 은행동 가게로 옮기게 됩니다. 한 3일 동안 가게에서 잠만 잤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가슴 뭐 하나 뻥 뚫린 것 같아갖고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일권 안 도 뺏기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과일을 만지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노 부부가 저한테 과일 사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거든요. 포동에서 산미시장까지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과일 사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그날도 역시 산미시장 가게에 과일 야채 사러 가셨는데 제 가게가 없으니까 옆에 상인한테 물어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은행에 갔다 걸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얼굴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랑 나랑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갑자기 갈 수가 있냐. 어머니 이러해서 가게에 빼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산미시장에 오셨던 손님들 거의 대부분이 은행로까지 과일을 사러 오시는 거였어요. 솔직히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신촌동에서 은행로까지는 차로 가던가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항상 오시는 겁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장사의 참맛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을 남겨야 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분들이 나한테 15분까지 걸어서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야겠다. 다시 산미시장으로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6개월 만에 다시 산미시장으로 재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제 가게를 가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는 다른 과일 가게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앞자리로 가게 돼서 제가 오픈하면서 제 자신한테 약속을 합니다. 1년 안에 앞에 있는 과일 가게 내가 문 닫게 하겠다. 문 못 닫으면 내가 나간다. 그래서 죽어라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갔고요. 12시에 집에 왔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하루에 차 3차씩 팔았습니다. 예, 죽어라 팔았죠. 주먹 다짐 빼고 다 했습니다. 넉자까지 잡고 다 했습니다. 진짜로.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을까요? 뭐 졌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어요. 11개월 걸렸습니다. 1년 안 걸렸습니다. 11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빠네 과일 가게에 지금 산미시장 1호점 있고요. 은행점 2호점 있고요. 대하점 3호점, 광명 4호점, 안양 5호점, 그리고 부천 6호점, 분당 7호점, 역곡 8호점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 전국 재래시장 평가 최우수상 탔습니다. 오빠네 과일 야채. 그리고 최연소상 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큰 아들이죠. 이제는 대현이 군은 얼마 전 며칠 전에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예. 그날도 제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엄청 울었는데 달리기 1등 했습니다. 예. 달리기 1등 했습니다. 진짜로. 그냥 창피해서 울지 못했는데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탄력 받아가지고 둘째까지 났습니다. 둘째 굉장히 건강합니다. 예.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제가 아까 꿈이 뭐였다 그랬죠? 제 꿈이? 아까? 당구 선수가 그랬죠. 당구 선수는 꿈을 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결혼 때문에 당구 선수를 포기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아쉬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저 일 끝나고 시흥시 당구연맹 회장님 운영하시는 클럽 가서 공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꿈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딜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했으면 25살 때 당구 선수가 됐을 수도 있고 30살 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좀 늦춰지면 어떻습니까? 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있으면. 아까 꿈이 없다 그랬죠.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 있으셔야 되고 꿈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야채 장사 할 줄도 몰랐고요. 과일 장사 할 줄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장자분도 계시지만 살다 보니 지금 와이프 만나서 살고 있고요. 하다 보니 이렇게 과일 야채 장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분들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으실 텐데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요즘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뭐 5% 세대다, 6% 세대다, 뭐 헬조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 저도 조금은 공감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사되는 게 너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젊은 친구들 희망 잃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꿈 가지시고 열정 가지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진정성이 있어서 거기서 쾌락을 찾으셔야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만 듣지 마시고 인생 못 먹어도 봅니다. 그죠? 계속 직진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오빠네 갈까기 김건우였습니다.